오늘은 부동산 신탁 문제가 커지고 있다에 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이라고 하죠. 이 부실 문제가 엄청 커지고 있는데 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 PF 부실 3대 장인 지식산업센터, 좋은 물류센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시리즈로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저온 물류센터, 생숙을 관통하는 단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신탁사입니다. 부동산 PF는 보통 세 가지 위험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분양 대금 등을 시행사가 횡령하는 위험과 준공이 안 될 위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분양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PF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의 대표, 즉 주관사가 이 위험을 방어하는 구조로 판을 짜게 되죠. 주관사는 수분양자들이 입금하는 돈을 시행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당 공사만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줄여서 FPC라고 합니다. 분양 대금을 FPC 명의의 계좌에 넣어놓고 주관사가 그 돈을 입출입을 관리하며 금전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인 것이죠. 두 번째 위험이 건설회사의 부도 위험입니다. 부동산 PF는 신용 등급이 좋아서 부도 위험이 낮은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를 적격 건설사라고 하는데요. 11번 적격 건설사라 하더라도 대기업 계열의 메이저 건설사 몇 군데를 제외한다면 자금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주관사는 공사가 진척되는 속도에 맞춰서 건설사의 대금을 나눠서 지급하게 되죠. 건설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남은 분양 대금으로 다른 건설사를 구해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게 구조를 짜 놓았던 것이죠. 준공이 미뤄지는 위험은 건설사에게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준공 책임을 건설사가 져야 하는데 건설사의 신용이 준공 책임을 지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이 책임을 신탁사가 지게 됩니다. 관리형 토지 신탁 대출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토지를 가진 지주가 자기 땅에 빌라 등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작은 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건도 시공을 해주는 중소형 건설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이죠. 중소형 건설사가 시공사가 되면 금융기관들은 건설사의 준공 능력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이때 바로 등장하는 게 신탁사입니다. 신탁사가 신용이 미흡한 중소형 건설사를 대신해서 금융사의 책임 준공을 약속해주고 분양 자금 관리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금융사들은 중소형 건설 회사는 믿을 수 없지만 신탁회사가 준공 책임을 지고 자금 관리까지 해준다니 당연히 부동산 PF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들은 신탁사 책임 준공이 들어가는 사업에 참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신탁사 책임 준공권은 건설사 브랜드가 약해 미분양이 잘 나게 되고 건당 대출 금액도 적어 참여를 꺼리는 것입니다. 은행이 빠지다 보니 신탁사 책임 준공 건들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신탁사의 책임 준공 확약은 2015년 KB부동산 신탁이 개발해서 히트를 쳤고 매년 많은 수수료 수익을 가져다주는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2016년 하나자산 신탁, 2018년 신한과 우리자산 신탁이 책임 준공 시장에 진입하며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교보자산 신탁과 대신, 한투, 신영까지 책임 준공 확약 시장에 진입하며 신탁사 책임 준공 시장은 아사라판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3년 초에 이미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 234곳까지 늘어났고 손해배상 단계까지 가고 있는 곳만 62곳이 발생하였습니다. 몇 건 정도는 부실이 생겨도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하겠지만 부실이 한두 건이 아니면 신탁사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 기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건설 원가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년 전 시공 계약을 할 때보다 건설 원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라 건설사도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서
건설 대금을 나눠서 줬다고 하더라도 건설 원가가 오르면 문제가 달라지죠. 기존 건설사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건설사를 구하려면 자재값이나 인건비 등이 많이 올라서 잔금을 준공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잔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신탁사가 부실 사업장의 준공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건설사를 바꿔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중소형 건설사 플러스 생숙, 지산, 물류센터, 오피스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플러스 관리형 토지 신탁은 바로 토탈 다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한폭탄입니다. 네, 저도 좀 두렵네요. 39번 시한폭탄들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신탁사들은 영업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신탁사 14곳의 2024년 영업손실이 6,616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6,616억 원의 영업손실도 적지 않지만 이 정도 영업손실이 장난이 될 것 같은 판결이 최근 나옵니다. 신탁사와 새마을 금고를 포함한 부동산 PF 대주단들은 중요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탁사는 건설사를 대신해서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 준공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 신탁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부동산 PF의 채권단들은 기한 내에 책임 준공을 못했으니 신탁사가 부동산 PF 대출 원금을 대신해서 갚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금을 갚으라고 합니다. 신탁사는 기한 내에 책임 준공을 못하면 준공이 늦어지는 만큼 지연 이자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주장이죠. 계약 문구나 지금까지 인식은 채권단의 생각과는 같았는데 신탁사가 책임 범위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재판으로 가게 된 것이죠. 5월 30일 신한자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채권단의 소송에서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법원이 해버렸습니다. 책임 준공권에 대해서 신탁사는 연체이자는 물론 PF 대출 원금까지 모두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판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패소한 신한자산신탁만 하더라도 15건의 책임 준공 사업장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와 있고 KB부동산 신탁 10곳, 하나자산 신탁 9곳, 우리자산 신탁 8곳 등 다른 신탁사도 비슷합니다. 이번 판결로 신탁사들은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책임 준공을 약속한 부동산 PF 대출 원금에 대해서 거액의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